당신은 요즘 누군가를 도와주고 난 뒤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고맙다고 했고, 당신도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쪽이 조용히 뻐근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말을 더 했어야 했나? 덜 했어야 했나?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뒤늦게 따라오면 친절은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돕는다는 말로 한 사람의 하루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내일에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가 괜찮다고 말해도 내 마음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도움을 주고 돌아서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오는 걸까요? 무엇을 가져오고 오는 걸까요? 혹시 내가 돕는 일이 상대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내 불안을 달래는 일이었을 때, 그때부터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 움직인 손이 사실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그 손의 감각을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오래 상대를 붙잡는지, 그리고 그 붙잡음이 어떻게 고통을 시작시키는지 정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묻게 되는 장면들을 가만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을까? 누군가가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먼저 얼굴을 봅니다. 눈밑이 꺼져 있는지, 숨이 짧은지, 말이 느려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되게 빠릅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끝난 뒤 우리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날은 상대가 괜찮아라고 말했는데도 내 안에서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괜찮다는 게 진짜일까? 사실은 힘든데 숨기는 거 아닐까? 내가 더 물어봐야 하지 않았나? 걱정은 상대를 향해 시작하지만 곧 내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충분히 했는가? 나는 외면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아주 조용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의 고통이 내가 감당할 시험지가 됩니다. 도움은 상대를 위해 시작되었는데 마지막에는 나를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친절은 자유롭게 해주는 손이 아니라 묶어두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묶는 것은 상대만이 아닙니다. 나도 묶입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내가 뭔가 해도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상대의 안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은 잠깐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조금 웃어주거나 고맙다고 말해주면 나는 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숨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시 흔들리면 나도 다시 흔들립니다. 상대가 선택을 잘못하면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상대에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있고 너는 나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거래는 말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상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서운함이 피어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널 위해서였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날카롭습니다. 널 위해서라는 말 안에 이미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의 마음이 붙잡을 것을 만들 때 고통이 따라온다고 보았습니다. 붙잡는 대상이 돈이든 사람이든 평판이든 심지어 선이든 선의도 잡는 순간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무게는 반드시 어딘가를 끌어당깁니다. 상대를 끌어당기고 나를 끌어당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주고 난 뒤 마음이 오래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한가요? 머릿속이 바쁜가요? 혹은 상대의 표정이 계속 떠오르나요? 그 모양 속에 어쩌면 아주 작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친절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만든 변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바람은 따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을 막히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욕심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집착은 욕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해 보입니다. 빛나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면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도움이 서서히 관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장 내가 대신 해줄게라는 말이 부드럽게 무너뜨리는 것.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해결을 꺼냅니다. 방법을 찾아주고 연락할 곳을 적어주고 시간을 내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 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바뀝니다. 내가 대신 해줄게. 그건 내가 하면 더 힘들어.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게. 상대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확신합니다. 내가 맞았구나. 내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 확신은 달콤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은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문제는 그 취기가 상대의 숨을 빼앗을 때입니다. 상대가 아직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상대는 잠깐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편함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스스로 해냈다는 감각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대가 혼자 남았을 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나는 도와준 것뿐인데 왜 너는 더 약해졌니? 하지만 도움이 늘어날수록 상대의 삶은 상대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능숙하게 처리되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 익혀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신 걸어준 길은 그 사람의 다리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잊습니다. 왜 잊을까요? 상대가 넘어지는 걸 보는 일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실수하는 걸 기다리는 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과 불안함이 너무 커지면 우리 마음은 빨리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해결로, 통제로, 대신함으로. 그런데 통제는 상대를 위한 옷을 입고 오기도 합니다. 너 그러다 더 다쳐. 너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해. 내가 해본 사람이라 알아. 말은 친절하지만 그 말의 끝에서 상대는 작아집니다. 상대가 작아지면 나는 커집니다. 커진 나는 더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은 처음엔 숭고해 보이지만 곧 무거운 사슬이 됩니다. 상대의 기분이 내 기분이 되고
상대의 선택이 내 불안이 됩니다. 그러다가 작은 일이 터집니다. 상대가 내 조언을 듣지 않았을 때, 내가 했던 노력들이 무시당한 것 같을 때, 상대가 다시 같은 문제로 올 때, 나는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왜 또 그래?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순간,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가 됩니다. 돕는다는 이름의 지배,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마음의 줄을 잡는 지배. 상대가 내 시선에서 벗어나면 나는 흔들립니다. 상대가 내 방식대로 움직이면 나는 안심합니다. 이 패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선의를 가진 사람이 더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선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이야라는 확신은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게 만듭니다. 석가모니가 본 것은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도움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방향인지, 상대를 내 품 안에 두는 방향인지, 자유롭게 하는 친절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붙잡는 친절은 상대의 흔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살아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내 삶의 무게를 들어줄게. 내가 내 대신 결정해줄게. 내가 내 대신 버텨줄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잠깐만 멈춰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두려움. 상대가 무너질까봐 두렵고, 내가 무력해질까봐 두렵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상대를 핑계로 삼아 나를 지키려 합니다. 그때 친절은 따뜻한 물이 아니라 끈적한 실이 됩니다. 상대를 감싸는 듯 하지만 움직일수록 더 엉키게 하는 실, 대신 해준다는 말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신 해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자기 마음의 평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곳을 보려 합니다. 선의 속에 숨어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관계를 흔드는지, 3장 선의를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 좋은 일을 했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상대가 고맙다고 했는데 어딘가 찜찜한 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상대가 아직 완전히 좋아지지 않아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안은 상대의 상황과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조금 안정되어도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이 바라는 것은 상대의 안정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예측을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이렇게 반응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상대는 이렇게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은 더 많은 정보를 모읍니다. 오늘 어땠어? 그 사람 만났어? 그 일은 해결됐어? 너 지금 어디야? 확인은 처음엔 관심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검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는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가 느슨해지면 나는
버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나오는 감정은 서운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내가 통제하던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슬그머니 분노로 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였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는가? 여기서 한 가지를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상대의 자유를 정말 바라고 있었나? 아니면 상대가 내 손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기를 바라고 있었나? 이 질문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자주 안정과 사랑을 혼동합니다. 안전은 움직임을 줄입니다. 사랑은 움직임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할까봐, 상대가 나 없이도 괜찮아질까봐, 상대가 내 말보다 자기 마음을 따를까봐. 이 두려움은 순수한 악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믿음. 좋은 사람은 칭찬받는다는 믿음. 좋은 사람은 필요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깨질까봐 우리는 더 돕습니다. 그리고 더 돕는 만큼 더 기대합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혹은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너는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 계약서는 서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계약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평범하게 살아도 나는 불안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면 나는 불안합니다. 상대가 나를 덜 찾으면 나는 불안합니다. 불안은 선의를 먹고 자랍니다. 선의는 따뜻하지만 불안은 그 따뜻함을 연료로 삼아 더 크게 타오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고통은 바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의 모양이 고통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붙잡음은 대상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사랑, 책임, 의리, 선의. 그러나 붙잡음은 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 뜻대로가 되어야 한다. 그 요구는 조용히 관계를 잠식합니다. 상대는 숨이 막히고 나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움이 아닌 것을 도움이라고 부르며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경계를 봐야 합니다. 자비와 방임, 자유롭게 하는 친절이 방임으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움켜집니다. 놓으면 차가운 사람 같아서, 거리를 두면 무관심 같아서, 하지만 자비는 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비는 상대가 자기 발로 서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은 정말 상대를 위한 마음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덮기 위한 마음인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이 관계 속에서 어떤 장면으로 드러나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흔한 형태의 위험,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입니다. 사장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폭력.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을 빼앗아오면 상대가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볼게.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말 속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삶을 상대에게서 떼어내려는 손길도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 사람의 삶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 사람의 방식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신 가져가면 그 고통은 일시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벼워진 자리에는 무언가가 남습니다. 무력감, 나는 할 수 없다는 감각, 그리고 그 무력감은 상대의 마음을 더 작게 만듭니다. 작아진 마음은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때 보호자는 더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따뜻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존의 사슬입니다. 사슬은 늘 양쪽을 묶습니다. 상대는 보호자를 잃을까 두렵고 보호자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이 서로를 붙잡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가 작게라도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려 할 때 보호자는 불편해집니다.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내 계획과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돕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돌려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선택으로. 상대의 선택은 상대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선택은 허락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도움은 조용한 폭력이 됩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손찌검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자기 마음을 말할 때마다 그 말을 깎아내리는 것.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그건 감정이야.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말들은 상대를 진정시키는 듯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각을 무효화합니다. 상대는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더 쉽게 지배당합니다. 지배는 나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그 말은 상대를 숨쉬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하는 친절은 상대가 넘어질 가능성까지도 함께 포함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기는 것. 그 공간이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을 남기는 것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상대의 삶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내 불안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력해지는 순간이 두려워서, 내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 두려워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두려움은 행동을 부추기고 행동은 선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피로, 돕는 사람도 지치고 도움받는 사람도 지칩니다. 돕는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애쓰지 라는 생각에 지치고 도움받는 사람은 왜 나는 늘 부족하지 라는 생각에 지칩니다. 서로의 마음에 죄책감이 자랍니다. 이때 관계는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장면이 나타납니다. 상대가 진짜로 필요할 때 서로가 진짜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태. 돕는 사람은 이미 지쳐 있고 도움받는 사람은
이미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포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마침내 자비와 방임의 차이를 조금 더 정확히 보고 싶어집니다. 붙잡지 않으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것,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차갑지 않은 것, 그 경계는 말로 설명하면 쉽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경계를 하나의 호흡처럼 느껴보려 합니다. 오장손을 놓아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순간, 가끔 도움이 가장 잘 되는 순간은 말이 적을 때입니다. 상대가 울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옆에 앉아 있는 순간, 차를 한 잔 내어놓고 창밖을 같이 보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 않음 속에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자기 숨을 찾습니다. 상대가 자기 말의 속도를 찾습니다. 상대가 자기 마음을 자기 손으로 만져봅니다. 이 장면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견디고 있을 겁니다. 상대의 흔들림을 견디고, 내 불안을 견디고, 해결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견디고, 통제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견딥니다. 이 견딤이 차가움이 아니라 자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딤은 상대의 삶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친절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기 속도로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느릴 때도 초조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풀립니다. 자비는 항상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기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은 방임과 다릅니다. 방임은 관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비의 공간은 관심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관심이 지배로 변하지 않도록 자기 손을 살피는 상태입니다. 눈을 떼지 않되 줄을 잡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가 넘어질 때도 봐, 내가 말했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것은 대단한 덕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작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내 조언을 묻지 않았을 때 내가 먼저 조언하지 않는 것, 상대가 괜찮다고 했을 때 그 말을 한번 믿어보는 것, 상대가 선택한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 내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불안이 상대의 목줄이 되지 않게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 이때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상대를 붙잡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붙잡고 싶은가? 이 질문이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기회를 얻고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기회를 얻습니다. 석가모니가 본 자유는 누군가의 손에 달린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보는 자유,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친절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숨 쉴 자리를 줍니다. 그 숨은 오래 갑니다. 이 숨이 가능해지면 친절은 더 이상 피로가 아니라 조용한 동행이 됩니다. 동행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볼 때도 있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볼 때도 있는 상태. 그래서 동행은 상대가 떠날 가능성도 품습니다. 떠날 수 있어야
진짜로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도움을 주고 난 뒤 마음이 왜 무거웠는지, 그 무게는 선의가 나빠서가 아니라 선의 속에 붙잡음이 섞여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붙잡음은 상대를 붙잡고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손을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숨쉬게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착해지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자기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을까? 나는 왜 끝까지 못 도와줄까? 나는 왜 좋은 사람으로 남지 못할까? 그런데 혹시 지친 이유는 당신이 덜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대를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좋은 나를 붙잡고, 붙잡는 손은 언젠가 아픕니다. 손이 아프면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칠어짐은 상대에게 닿아 상대를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때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손이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친절은 항상 더 해주는 쪽으로만 가야 하는지, 가끔은 덜 해주는 쪽이 더 따뜻한지, 그 경계가 당신의 일상에도 있을 겁니다. 전화 한 통을 더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내 불안을 위한 것인지, 조언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상대를 살리는 것인지, 내가 옳다는 감각을 살리는 것인지,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이 동행인지, 감시인지, 이런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이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당신 마음이 조금 덜 다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평가하게 만들기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잠깐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싶어지는 순간 그 친절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불안을 잠시 눌러두고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는 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